엄마는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를 주었다. 12월 셋째 주 금요일, 아침부터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 운전해서 병원으로 갈 길이 까마득했다. 오늘 가야 하는데 마음만 먹다가 결국 가지 못했다. 도로에 눈이 겹겹이 쌓였고 대중교통도 마비가 되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문자가 왔다. 동생이었다. 엄마 정신이 흐려지고 있어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 그 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렸다. 며칠 전만 해도 정신이 맑았는데. 동생과 통화를 했다. 엄마가 나를 봐도 별 반응이 없고 입원실 나올 때도 좀 더 있다 가라는 말도 안 해. 이제 엄마는 애지중지 길렀던 유복자 아들을 못 알아보고 기력이 급격히 쇠퇴해지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눈이 그쳤다. 빙판으로 변한 도로에도 무조건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간병인이 엄마 머리를 감기고 있었다. 엄마 모습이 왜 그리도 반갑던지 나는 마치 아이처럼 엄마 하고 불렀다. 내가 언제 엄마를 이렇게 다정하게 불렀던 적이 있었던가. 머리 감던 엄마는 언뜻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반가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시 아래층 매점에 내려갔다. 입원실로 가기 전에 매점에 들리려고 했으나 엄마 얼굴부터 보고 싶은 마음에 바로 올라왔었다. 간병인에게 줄 샌드위치와 엄마가 좋아하는 밤 과자를 사왔다. 그런데 간병인이 놀라서 허둥거리며 말했다. 머리 감긴 후 할머니를 침대에 비스듬히 앉혀드렸는데 갑자기 말문도 닫고 평소 잘 드시던 두유도 못 삼키고 입 밖으로 흘리네요. 순간 겁이 났다. 다급한 마음에 울며 엄마 왜 그래 하고 소리쳐 불렀다. 엄마의 눈길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다행히 몇 분 뒤 정신이 돌아왔고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분명치 않은 발음으로 안나라고 했다. 나를 알아본 것이다. 지난주에 왔을 때만 해도 엄마는 밝게 깨어 있었다. 자식들이 곁에 있으니 외롭지 않고 좋으네 라고 했고 팔다리 주물러 드릴까요 하면 좋지 하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엄마 내일 올게요 하고 이랬으면 서운함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금방 갈라고 좀 더 있다 가거라 라던 엄마가 오늘은 내 얼굴도 겨우 알아볼 정도로 힘겹게 의식을 붙들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 정신이 맑았다 흐렸다 하는 엄마를 보며 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 우리 모녀는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혀끝에 맴도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10분 정도 지나자 엄마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듯 맑아졌고 말할 때 발음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다. 의도적으로 말을 시키기 위해 물었다. 엄마, 내가 누구예요? 안나 아니가. 야가 왜 자꾸 묻노 쓸데없이. 이럴 땐 정신이 맑고 눈동자도 또렷했다. 엄마의 눈이 나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니하고 니 동생 안 낳았으면 내 말년이 힘들고 외로웠을 기라.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 눈에서 뜨겁게 쏟아져 내리는 눈물이 엄마의 얼굴을 가렸다. 엄마 고마워.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활짝 웃는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의 시선이 잠시 내 얼굴에 머물렀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맑았던 그 눈동자는 다시 흐려졌다.
점심 식사 후 엄마를 잠시 앉혀두었는데 내가 말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엄마의 마음은 이미 다른 세상, 다른 공간에 가 있는 듯했다. 그러다가 가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그 잠깐 사이 엄마는 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곁에 있는데도 온전히 이 세상에 있는 맑은 정신의 엄마가 그리웠고, 머물지 않는 시간이,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이 안타까웠다. 일요일 오전, 오늘은 엄마 상태가 좋아 보였다. 엄마 나 누구야? 하고 물으면 고맙게도 나를 알아봐 주었고 자식들 이름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밤과자를 엄마 손에 쥐어주었다. 링크 바늘이 꽂혔던 손등은 검푸른 멍자국으로 퉁퉁 부어 올라 있었다. 그 손으로 밤과자 하나를 쥐고 마치 아이처럼 과자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한 입씩 드셨다. 기분도 좋아 보였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남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엄마 상태 양호. 저 정도면 한동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도 며칠 남지 않았다. 엄마가 이 연말만 잘 견뎌주면 새해에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성탄 전야에 성당에 갔다. 엄마 생각에 몽이 메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고운 한복을 입고 미사에 참석했었는데 성가대의 고요한 밤을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그냥 두었다. 옆에 있던 아들이 한 팔로 나를 감싸 안으며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대었다. 성탄절 아침, 오늘도 엄마는 안 좋아 보였다. 내가 누구냐고 묻는 말에 이름을 대지 못했다. 입원실로 들어서는 남동생을 보고 활짝 웃었으나 아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우리와 마주치지 않았다. 엄마의 마음은 과거 한 시점으로 돌아가 예전에 살던 동네 이름을 대는 듯 했으나 숨이 차서 말을 길게 잇지 못했다. 인생의 저녁로를 마주한 촛불이 작은 바람에도 꺼질 듯 심지가 가늘고 불안해 보였다. 엄마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저러다가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처음으로 엄마의 이별이 저만치 와 있는 걸 느꼈다. 죽음. 그 말이 두려워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애를 썼으나 자꾸만 그 생각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것만은 생각지 말자. 그것만은. 밀려오는 그 생각을 막으려 몸부림을 쳤다. 지난주만 해도 의식이 있었고 마주보며 대화가 가능했는데 그때 더 많은 대화를 할 걸. 마치 후회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나는 지난 한 달이, 지난 한 주가 후회스러웠다. 엄마가 이렇게 급속히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요양병원까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친정에서 집에 간다고 났을 때마다 아픈 다리를 끌며 주차장까지 나와 우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던 엄마의 모습이 가슴 아프게 눈에 선했다. 뜨겁게 불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엄마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었다. 그리움은 아픔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다. 12월 26일 아침 병원으로 갔다.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 명치 끝이 아렸다. 그런데 잠시 정신이 돌아오는지 나를 알아보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도 몇 번이나. 희미하게 미소 짓는 엄마를 향해 말했다. 엄마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요.
엄마도 아이처럼 맑은 소리로 나를 향해 반복해서 사랑해 하고 되뇌었다. 엄마 감사해요 라고 했을 때 엄마는 가슴에 성호를 그을듯 한 손을 들었다. 엄마, 우리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생의 마지막을 예감하며 하느님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내가 엄마 손을 잡고 가슴에 성호를 그어드렸다. 내 생에 가장 슬프고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었다. 엄마는 그렇게 나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고맙다는 말을 할 기회를 주었다. 오후에 병원에 온 올케가 최근 며칠 동안 엄마가 보인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에 대해 알려주었다. 형님,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누워 계시다가 자꾸 벌떡 일어날 것처럼 목에 힘을 주는데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침대 왼쪽 끝을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 번 그랬어요. 어머니 눈에 뭐가 보이는 건지. 엄마는 기력이 쇠약해져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 소리가 컸다고 했다. 그런 행동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27일 오전 엄마의 정신이 맑았다. 엄마는 가슴에 성호를 꽂고 싶어 했고 그럴 때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점심때부터 다시 정신이 흐려졌다. 눈은 뜨고 있으나 마음은 탈육체화 한 듯 귀에 대고 엄마를 불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엄마의 눈과 의식이 다시 명료해졌다. 어느 때보다도. 그런데 침대 왼쪽 끝에 누가 있는 것처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닌가.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것이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처음 몇 분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쪽을 쳐다보다가 곧 집중하며 뭔가를 듣고 있었다. 표정은 편안했고 눈은 깊어 보였다. 그곳에 엄마의 영을 인도할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엄마는 몇 분 동안 그 방향만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에게 시선을 멈추었다. 촛불이 꺼지기 전 잠시 환하게 밝아지듯 엄마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화롭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눈은 분명 나를 알아보았다. 반갑고 고마워서 엄마를 부르며 뺨을 어루만졌다. 엄마는 온 힘을 다해 나를 보고 있었는데 마치 뭔가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침대 머리맡에 엄마가 평생 함께 해온 성경과 그 위에 십자가상, 그 옆에 성수가 있었다. 엄마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몰랐으나 내 마음에 스며드는 생각대로 엄마 손가락에 성수를 묻혀 성호를 긋고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아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가 나를 알아본 건 그때까지였다. 그 다음부터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고 얼굴은 나를 향해 있으나 나를 보지 않았다. 깊은 심년 속으로 빠져든 것처럼 고요한 엄마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엄마는 이제 우리와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당신 자신의 세계에 가 있는 듯 했다. 나는 넋나간 사람처럼 침상 옆에 서 있었다. 28일 금요일 다시 폭설이 내렸다. 지난주보다 더 많이. 몇십 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였다.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폭설 속에서 운전도 불가능하고 택시도 버스도 다니지 않았다. 엄마는 힘겹게 꺼져가는 생명줄 한 가닥을 잡고 외롭게 버티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무작정 차를 끌고 나오긴 했는데
병원까지 갈 수 있을까 싶었다. 가는 도중 차가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주변에 다른 차들이 없어 사고는 면할 수 있었다. 30분이면 갈 길을 2시간 넘게 걸려 겨우 병원에 도착했다. 양어깨가 아프도록 힘껏 쥐고 있던 핸들을 놓고 병실로 올라갔다. 엄마는 눈을 감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진정 이대로 세상을 떠나시는 건가? 의식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엄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랑해 엄마. 고마워 엄마. 간호사가 점심을 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몹시도 야속하게 들렸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곡기를 끊으라는 건가? 점심 식사가 나왔다. 입을 벌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엄마를 흔들어 깨우며 엄마 하고 절박하게 불렀다. 희미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는 엄마에게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 어서 밥 먹어야지. 침대 기울기를 조절해서 앉을 수 있도록 한 후 첫 술을 떠서 입술에 갖다 댔다. 엄마가 천천히 입을 벌리는 게 아닌가. 나는 신이 나서 조금씩 떠먹였다. 그것도 모두. 그렇게 먹어주는 엄마가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잠시 동안 나를 알아봐 준 것도 더없이 감사했다. 내 마음은 다시 작은 희망으로 밝아졌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왔다. 그들은 엄마가 식사한 것을 신기해했다. 의학적으로 엄마의 몸은 모든 기능이 소멸하고 있어 음식을 못 삼킬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사그라지듯 다시 소생하기를 반복하는 엄마를 보고 그들도 놀라워했다. 얼마나 강인한가. 그렇게 쉽게 갈 뿐은 아니지. 다음 날 토요일 새벽 전화벨이 울렸다. 받기도 전에 두려운 마음부터 앞섰다. 엄마가 위독하니 자식들 모두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었다. 자동차 키가 든 가방을 들고 막 나서는데 다시 전화가 왔다. 동생이 울며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새벽 5시 30분 엄마는 이승에서의 고된 생을 마치고 영원한 귀향길에 올랐다. 감각이 마비된 듯 마음과 생각이란 게 텅 빈 듯 진공 상태인 채로 입원실에 들어갔는데 어제까지 달고 있던 산소 호흡기와 발등에 주렁주렁 꽂혀있던 링거도 모두 치우고 엄마는 자는 듯 고요히 누워 있었다. 엄마 침상 옆에서 울고 있던 언니가 말했다. 자식이 여럿인데 우리가 엄마 임종도 못 지켰네. 그 말이 비수처럼 내 심장으로 날아와 꽂혔다. 간병인이 말했다. 고요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셨다고. 엄마는 천지가 하얗게 덮인 눈길을 자식들 병도 없이 생전의 고독한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털어내고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없는 나라로 훨훨 날아가신 걸까. 가까이 다가가 엄마 얼굴을 살폈다. 깊이 잠든 모습은 곱고 평온해 보였다. 엄마 생전에 이렇게 곱고 평온해 보인 적이 있었던가. 며칠 전 성호경을 할 때를 제외하면 한 번도 없었다.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했다. 깊이 잠든 엄마를 관 속에 넣는 건 아닌가. 엄마 가슴에 손을 대어 보았다. 따스했다. 하지만 거칠게 몰아쉬던 숨이 멈추었고
힘들게 오르락 내리락 하던 가슴도 고요했다. 엄마의 영혼이 아직 온기가 있는 몸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손끝 발끝이 하얗게 변해오고 있었다. 그 발을 만지니 차가웠다. 아, 심장이 멎었구나. 엄마가 돌아가셨다. 어제 내가 드린 밥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끼니였구나. 어쩌면 엄마는 나를 위해 드셨는지도 모르겠다. 심장이 멈춘 순간 감정과 느낌도 사라지는가. 육체를 떠난 영혼도 처음이라 어리둥절하지 않을까. 생사의 갈림길이 이렇게 극명하게 절대적 단절로 이어지는가. 심장이 멎었다고 굴곡진 삶이 간단하게 한순간에 죽음의 경계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인가. 한평생 자식들 데리고 살면서 엄마의 심장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심으로 힘들었을까. 이제 그렇게 힘들게 지탱해온 엄마의 심장이 멈춘 것이다. 여명이 밝아온 무렵 엄마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몸은 냉동실에 넣어둔다고 했다. 엄마를 냉동실에. 엄마의 죽음을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상조회사가 들이닥쳤고 그들은 즉시 일을 순서대로 진행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몸은 주변에서 부르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조문객들이 이어졌다. 화환도 많이 들어왔다. 생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귀에 생생하다. 안나 덕분에 내 장례식에는 꽃과 손님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을 끼다. 몇 개의 화환은 놓을 자리가 없어 한쪽 구석에 두고 간 것을 동생에게 최대한 잘 보이게 세우라고 했다. 엄마가 볼 수 있도록. 엄마의 영혼이 장례식장에 머물고 있으므로. 정오에 입관하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입관이라는 말에 내 정신은 다시 어디로 사라지고 육체만 걸어다녔다. 하얀 삼배로 쌓인 엄마의 몸은 얼굴만 보였다. 장의사는 흰머리를 곱게 빗긴 후 삼배로 얼굴까지 감쌌다. 그리고 관뚜껑을 닫았다. 12월 마지막 날 발인이다. 내 머릿속에는 이른 아침 병원 앞에 서 있던 버스에 올라타고 성당 장례미사에 참석한 기억만 남아있다. 희미하게. 그 외 한 점의 잔상도 없이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그 당시 상황을 후에 형제들이 알려주었다. 장례미사 후 가톨릭 군의묘지로 향했다. 폭설과 한파로 쌓인 눈이 얼어붙었다. 장례버스는 천천히 산소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인부들은 엄마가 묻힐 곳에 땅을 깊게 파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파놓은 땅에 관을 내린 후 관 뚜껑을 열었다. 하얀 수위에 쌓인 엄마의 몸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부들은 관 속의 빈 공간 사이로 흙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울음을 그치고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일어나더니 산소 한쪽 끝으로 가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3가지 질문만 반복했다고 한다. 우리 준이 어디 있어?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나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들이 어디 있는지부터 물었다고 한다.
내 모습을 지켜보던 형제와 친척들은 놀랐고 성당에서 온 신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집 딸이 정신줄을 놨네. 가족들은 서둘러 장례식을 마쳤다. 동생은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버티고 서 있는 나를 부축해 묘지를 내려온 후 묘지 관리 사무실 한쪽에 앉히고 따스한 물을 주었다. 그 와중에 인부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관 묻을 때 좋은 흙을 사용했다며 몇십만 원 더 달라고 했다. 그들은 부모상 치르는 자식들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남동생은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따지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 혼이 빠진 듯 앉아있던 내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고 한다. 그냥 줘라. 엄마가 듣고 있다. 다투지 마라.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그 안에 부조금 들어온 게 있다. 그 돈으로 인부들 줘라. 그 순간 잠시 내 지각의 문이 열렸던 건가. 기억상실 속에서도 외부 세계에 대한 최소한의 의식은 작동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성당 묘지에서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계속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밥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미 밥을 먹었는데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흑이는 졌나 보다. 아니면 아들을 위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친정에 도착해 아들을 본 순간부터 서서히 내 마음이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짙은 안개가 가득했다. 형제들 말을 들을 땐 머릿속에 희미한 그림이 그려지는 듯 하다가 곧 사라져버리곤 했다. 나는 지금도 산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언니와 조카들, 일가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친정집에 머무는 건 나에게는 고통이었다. 금방이라도 엄마가 방문을 열고 다리를 절며 걸어 나올 것 같은 모습이 눈에 선해서 결국 한밤중에 동생 가족과 함께 집으로 왔다. 그들은 내가 정신이 돌아온 걸 확인한 다음 새벽녘에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